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학력에 관한 질문이에요. 학사 전공이 중국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통대 입시에서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냐 이런 질문도 꽤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모집 요강에 보면 이제 정확히 다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필수 조건이 됐다면 거기에 다 항목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학사 전공이나 아니면 성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랑 동기인 분들 중에서 같은 반이었던 동기들을 예를 들면 학사 전공이 중국어가 아닌 분들이 소수지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랑 또 비슷한 질문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해외 체류 경험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짧은데 상관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제 동기들 중에서도 그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내외인 분들이 소수로 또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통대를 가고 싶은데 중국 유학을 가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회가 된다면 꼭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먼저 하나 말씀을 드려야 할 거는 이건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국에서 유학하는 그 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 저는 그 실력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특수하게 거기서 전문 직종에 근무를 하거나 하면 또 다른 특이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정말 다 실력이 거기서 거기예요. 1년에서 2년 정도 유학을 하시면 그래도 유학 생활에서 배워야 될 거는 충분히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사항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면 굳이 대학을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 2년 정도 어학연수를 갔다 오시면은 본인의 어학 실력이나 아니면 시험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해외 유학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때문에 만약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런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꼭 그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해외 유학을 가는 게 좀 어려워요. 여의치가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중국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이건 다 자신의 의지나 열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통대 진학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졸업 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통대 졸업하면 진로는 어떨까요? 월 수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는 비유가 있어요. 뭐냐면 한국에서 서울대를 나왔다 쳐요. 그럼 서울대 나오면 무슨 일을 하나요? 매달 얼마 버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거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세요? 없죠.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획일적으로 같은 업종에서 같은 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받는 월급 또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다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통대도 마찬가지예요. 통대를 나왔다는 거는 하나의 학위를 수여한 것 뿐인 거지 그 이후의 진로나 수익에 대해서는 본인의 노력과 능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특히 고민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입학시험에 합격하기까지도 최소 1, 2년이 소요가 되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졸업하기까지 또 2년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3, 4년을 쓴 다음에 취직조차 불투명하다면 이게 도전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먼저 첫 번째는 본인의 적성이 통역과 번역에 맞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걸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일을 직접 해보시는 거겠죠. 그 두 번째 그 월 수익에 관한 거는요.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채용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언어에 해당하는 통역사, 번역사 채용 공고를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통번역 대학원생 우대라는 그 문구가 적혀져 있는 공고가 있습니다. 그런 공고는 대부분 통대 출신을 쓰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된 공고예요. 그럼 그만큼 대우도 높겠죠. 그런 문구가 없는 곳은 비통대도 수용할 만한 의지가 있는 그런 공고거든요. 그래서 통대 관련 문구가 있는 채용 공고와 그런 문구가 없는 채용 공고를 비교하시면서 공고를 한번 쭉 보시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업종에서 통번역사를 채용을 하는지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근무 시간이나 급여, 보너스 등의 그런 대우는 어떠한지 그런 거를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진로의 분류도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공기업에 취직할 수가 있고 사기업에 취직할 수가 있고 그리고 프리랜서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기관에 소속이 돼서 특히 이제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근무하는 게 좀 적성에 안 맞는 체질이에요. 프리랜서가 더 적성에 맞는 스타일이었고
분들이어가지고 설령 예전에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통번역사로 근무를 했을 때도 장기 계약이 아니라 2개월, 3개월, 더 짧게는 1개월 이런 식으로 단기 계약을 해서 단기 통역사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업이나 공기업의 여러 채용 공고를 한번 쭉 훑어보시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한 만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프로젝트마다 페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통역 요율과 번역 요율을 여러 에이전시를 좀 검색해 보시고, 그리고 각각 통대 홈페이지에도 통역 요율과 번역 요율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면 매달 얼마 정도 벌겠구나, 이런 거를 예측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대 졸업 후의 이야기는 사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통대는 입학시험보다 졸업시험이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입학시험이 더 어려웠고요. 왜냐면은 졸업시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통과해야 하는 과목이, 졸업시험을 치는 과목이 총 4과목이라고 친다면 그 4과목을 다 별개로 칩니다. 그렇게 해서 4과목 중에 3과목만 통과하고 1과목이 떨어졌다. 그럼 그 다음 학기에 그 한 과목에 대해서만 졸업시험을 다시 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졸업시험을 다시 칠 수 있는 기회가 제 기억에 4년인가 그렇게 주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시험은 어쨌든 계속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는 입학시험이 더 어려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 통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이 통대 관련해서 영상이 하나로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걸 말씀을 드릴 거냐면, 통대 시험에 관련된 소개 영상이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여의치 않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졸업생과 재학생분들의 그런 인터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다가 이제 궁금하신 걸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언급한 내용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은 졸업생이나 재학생분들에게 또 궁금하신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제작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대 입시를 준비할 거냐 아니면 말 거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중대한 결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통대를 졸업을 해서 전문 통번역사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지금 계속된 출산 때문에 통역은 특히나 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통역을 제가 다시 하려면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근데 번역은 제가 지금 간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통대 나와가지고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오히려 제가 통대를 나왔다는 거에 정말 1도 후회를 하지 않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제가 통대를 안 갔다면 우선 저는 강의가 더 적성에 맞거든요. 통번역보다는 강의가 더 적성에 맞아요. 근데 통대를 만약에 안 갔다면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중국어 회화라던가 HSK 어법 뭐 이 정도에 국한이 됐겠죠. 근데 저는 통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런 통번역 관련 강의 위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제가 통번역을 직접 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어쨌든 그거를 다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진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대를 졸업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1도 후회하는 게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자로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은 후에도 프리랜서로서 계속해서 일을 끊기지 않고 제 나름대로 제 적성에 맞는 일을 잘 찾아서 쭉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애들이 크면 클수록 저는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누군가가 통대를 고민하신다면 우선은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되면 진짜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거를 또 인생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또 다른 일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아요, 구독